여기 주황계곡교양관에는 오늘도 이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계급적 원수들과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뼈아프게 새겨주는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처절한 모습들 앞에서 사람들은 1950년의 가을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를 기회로 해서 적들은 또다시 공화국 국방부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공화국의 일부 지역을 강점한 침략자들은 이르는 것마다에서 경찰서를 비롯한 포갑기구들을 조작해내는 한편 치안대를 대대적으로 조직했습니다. 당시 치안대에 가담했던 대부분의 놈들은 둘쥐 무리들처럼 공화국 정권 아래서 숨어 살던 전복된 착취계급의 자녀분자들과 함께 설사 기본계급 출신이기는 하나 일하기 싫어하고 불량 행위만을 일삼으며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받던 인간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준엄한 실현의 나날에야 사람들은 옛 착취 제도를 꿈꾸며 칼을 벼리던 계급적 원수가 바로 다름 아닌 자신들 옆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디가 모르게 이제 살아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리오키. 어디서 실밥을 뜯어가지고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심장 속에 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야수적 만행의 직접적인 피해자, 지험자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여성입니다. 한생을 원수에 대한 증오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이 어떤 야수의 무리들인가를 폭로 단죄해온 리오키 동지는 오늘도 여기 주황계곡교양관의 세세대 강사들에게 그날의 원수들의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후퇴를 몰랐습니다. 근데 벌써 치안대 놈들은 우리 아버지를 불러냈단 말입니다. 네 당에서 참당해가지고 아버지가 벨베다가 정신없이 떼에서 옷을 입으면서 뛰어나는데 벌써 9놈이 우리 아버지를 지키고 있다가 끌고 갔고 우리는 그날 밤으로 모두 쫓겨나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3일째 되는 날인데 정말 강내의 이삭을 저먹다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다 울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보고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는 집에다가 해콩도 담가놓고 그다음에 햇살도 찌워놓고 고구마도 가득 해놨댔답니다. 그걸 가서 가져오라고 나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나처럼 어린아이는 잘 다치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새벽 그저 6시 그런 시간에 내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이제 소리가 나서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치안대 우리 마을이 악질 치안대 이 한 놈하고 미제 침략자인 원수 놈들이 두 놈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숨으면 살 수 있다 생각하면서 이제 아랫방문을 막 잡아당기고 있는데 잡는 순간에 총소리가 먼저 귀에 들이더만요. 나의 오른손을 문고리 잡은 오른손을 쏘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순간에 아픈 것보다도 살겠다는 생각이 더 커졌고 다시 이제 맨손을 들어서 이렇게 또 문고리 잡는데 다시 또 쐈습니다. 그때야 이제 너는 아무 생각도 없이 터방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앞에 같은 원수놈들은 내가 살아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와서 이제 콧방울 꽝꽝 치면서 진짜 빨갱이 송자가 이제 지독하다고 지금 또 살아나고 있다고 짓거리면서 저 왼쪽 발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아픔만은 너무나도 따갑고 꼭 불이 튀어나온 듯 해서 보는 참을성 고통에 이제 두 번째 베는 그 칼소리와 함께 다시 까무라치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놈들은 제가 까무라친 후에도 나의 오른손가락,
그 손가락 하나하나도 어떻게 값을 들어가는가. 그것을 빤히 지켜보면서 저희 어저께 팔거 바래도 한 토막도 아니고 토막을 쳐가면서 나중에는 세 토막으로 잘라서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리어키 동지는 원수들에게 생활이고 사랑이며 노동이고 희망이기도 한 두 팔을 잃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야수의 무리들은 그에게서 두 팔을 영원히 앗아갔지만 훗날 그는 조선인민군 군관의 아내가 되어 네 자식의 어머니가 됐으며 자식들과 손자 손녀 모두가 계급투쟁의 전초선을 지켜선 복수자들로 자라났습니다. 이 자료들은 전쟁 당시 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만행의 직접적 피해자, 목격자들의 증언과 회상 자료들입니다. 전쟁 당시 평안남도 강서군 수산면 금천리 리 민청 부위원장이었던 리어키 여성은 자기의 회상 자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제 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은 내가 살고 있던 수산면 금천리 함리동에 달려들어 당일꾼들과 요맹행정 일꾼들을 골라가며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계급적 원수들은 저의 아버지가 열성농민이었고 아들 둘을 인민군대에 내보냈다고 해서 몽둥이로 때려 고문하다 못해 나중에는 목에다 나무를 가로질러 놓고는 양쪽에서 발로 밟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저의 형님인 박선옥이 조선노동당원이고 남편이 인민군대에 나갔다고 해서 악착하게 고문하던 놈들은 그가 항거한다고 해서 손톱과 발톱을 뽑아 고통을 주다 못해 임신된 지 9개월인 그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놓고는 남자 빨갱이가 하나 또 생길 뻔했다고 하면서 악착하게 학살했습니다. 적 강점 기간 공화국 북반부의 그 어디서나 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에 의해서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의 피가 흘렀습니다. 적들의 발길이 닿는 것마다에서 사람들은 노동당원이고 인민군대 후방가족이라고 해서 열성농민이라는 이유로 해서 살인적인 고문을 당해야 했으며 온 가족과 가문이 처절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그날의 원수들의 무차별적인 살인 만행에 대해서 전쟁 당시 북청군 하고서면 월근대리 자위대 부대장이었던 김울련 동지의 아들 김주길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은 한경남도 덕성군 월명리인데 당시로서는 북청군 하고서면 월근대리로 됐습니다. 조간전쟁이 전략적 일석 후퇴가 진행되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는 면위원회 재정계좌이고 네 자위대 부대장으로서 네 후퇴를 책임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후열조들이 오면서 놈들이 만행신하겠다 이 보고를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야 공화국 정권 반대하는 놈 그냥 둔 못 가. 그래서 몇 사람 내보내서 악질 세 놈을 잡아서 총살하고 후퇴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악질 빨개의 두목이 김물려이다. 김물려의 가족 잡기 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우리는 이걸 눈치채고 우리 형 3명하고 누이 2명을 이미부터 알고 지대는 김가 집이 잘 살았으니까 감장음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곰차놓고 겨우 난지 3살밖에 안 된 나를 얻고 피신했습니다. 근데 이 김가놈이 악질 치안된 줄은 몰랐지. 이놈과 고발 쳐서 와서 우리 형 3명하고 누이 2를 잡아갔단 말이지. 근데 이 뒤에는 옛날에 삶 삶아서 뺏겨가지고 하니까 삶 찌는 구덩이 서는데 우리 형수는 그 구덩이 가져가고 우리 누이들은 2살하고 3살이니까 신발도 없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 10월 28일 매우 추우니까 집안에 가면 제대로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형 3명만 데려가다가 큰 놈부터 죽이자. 이래서 우리 제일 큰 형 김주열이 13살, 김주걸이 11살, 막내 형 김주삼이 8살. 그러니까 제일 큰 김주열이부터 돌창치기자는데 어쩔 새 없이 하니까 우리 큰 형은 운명 직전에 김성장군 만세를 불러다 말이에요.
둘째형 김주걸이 형을 죽이는 것보다 왜 저 없는 우리 형을 죽이냐 한거하는 순간에 지푸른 삼날이 번쩍 하더니 우리 형 두개골에 빠개지고 시태현 뇌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막내 동생은 동포에 질려서 울면서 엄마를 찾는데 적들 속에 보니까 자기를 배워준 박가남이 담임선생이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호주머니에 애지중지하던 새파란 꽁다리 연필 있는 거 고사라 같은 손에 둘 받쳐 들어가지고 선생님 내 것이 되겠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응 살려달란 말이지. 살아도 이 구대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어린 두 다리를 집어서 까꾸를 채들어 돌에 돌탕 쳐서 그대다 쓰려고 돌탕 쳤습니다. 이것도 성사지 않아서 놈들은 악지 빨개는 시종자까지 말려야 한다 하면서 나를 우고 간 우리 어머니 행철 사서 온 군을 사찰이 뒤졌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어머니는 놈들 추위 피해 가다가 제밤도에 놈 집 뒤에 큰 덕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내가 소리 날까 하면 내 입에다가 수건 들음하고 그 독한다 큰 독이니까 그 한다 나를 이러고 그까지 덮어놓고 산에 피했습니다. 놈들이 거기 도착하자 그 집까지 사살 뒤지고 마지막에 내가 들어간 그 독에다 창창 들려보고 간 다음에 우리는 이제나 저제나 꼬대꼬대 하다가 놈들이 간 다음에 와보니까 다행히도 내가 승리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산과 강, 동굴과 응?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가 마침내 인물의 대진이 맞아서 한날 한시에 형제를 잃고 홀로 자란 김주길 노인. 쓰라린 원한을 잊지 말고 천백배로 복수하자고 김주길 노인은 훗날 최전인 초소로 달려나갔고 자식들 모두를 대학으로가 아니라 조국보의 초소에 세웠습니다. 노인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계급적 자각을 새겨주며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살아있는 한 계급투쟁은 배를 이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적에 대한 환상은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원한과 분노로 눈도 감지 못한 채 억울하게 숨진 이 땅의 영혼들이 피타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피로써 찾은 조국, 사회주의 제도를 끝까지 지키려고던 원수를 끝없이 증오하라. 원수에 대한 달끈만한 환상도 죽음으로 이어지거니 이 땅에 피의 가울이 있었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말라. 계급적 원수들을 철저히 끝까지 박멸소탕하라.